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를 좀 편하게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이현희 감독이라는 한예종 영상원 출신의 여자 감독님의 영화인데요. ING라는 영화로 데뷔를 해서 그래도 꽤 대중성 있고 상업성도 인정받은 영화들을 쭉 만들어 오고, 또 얼마 전에는 TVN에서 드라마도 만들고 하면서 이 영화의 원작의 일부분의 이야기를 영화시키면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를 이제 소개했죠. 저도 이제 당시에 포스터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게 봤고, 포스터만 봤을 때는 청춘 멜로 영화로 좀 팬시한 트렌디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대, 20대 그런 젊은이들의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얘기겠다라고 그냥 짐작하고, 꼭 봐야지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근데 워낙 이제 영화를 익숙하게 좀 인지하고 있다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제 생각과 달리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는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두 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김고은 배우가 연기했던 제이 역할, 그리고 노상현 배우가 연기했던 흥수 역인데요. 이 둘은 대학교 동기에서 이제 처음 만남을 시작했는데, 제이는 굉장히 톡톡 튀고 어디에도 섞이지 않는 그런 좀 특이한 학생이었고, 흥수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조용한데 좀 비밀스러운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이가 흥수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서로만 알고 있는 비밀을 공유한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흥수라는 역할이 게이라는 캐릭터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실 이제 굉장히 소수자죠. 게이라는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진 그런 소수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차별을 받거나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을 이제 제이가 알게 되면서 학교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기도 했고, 근데 제이는 그것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기도 했고,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런 어떤 우정의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됐는데, 또 제이가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돌한 행동을 하고, 좀 그런 제이를 향한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따돌림 비슷하게 차별받게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기면서 또 그 부분을 흥수가 챙겨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 사회에서 어울릴 수 없는 어떤 단점 아닌 단점들을 서로가 이제 포용하고 수용해 주면서 우정이 되고 친구가 되면서 굉장히 친밀해지는데, 이 둘은 사실은 이성간이지만 흥수가 게이이기 때문에 이성애자인 여성과 게이인 남성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친구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정만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끈끈한 사이로 계속 흘러가고, 그런 한편으로 두 사람은 서로 각자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제이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주로 이제 자기를 좋다 하면 거절을 안 해요. 자기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여성이라서, 어떤 매력이든지 좀 빠져들어서 여러 번 사랑을 하고, 또 그만큼 학교에서 소문도 안 좋게 돌기도 하고, 뭐 그런 사정이 있었고, 또 흥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었어요. 한 사람과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인의 어떤 그
트라우마 비슷한 그런 저항감이 있어가지고 좀 사랑이 진행이 안 되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보여집니다. 그런 두 사람 각자의 삶이 우정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 그들의 삶을 사는 모습 그 자체가 그 청춘들의 굉장히 신명나고 밝고 또 생명 넘치는 그런 너무 멋진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재밌게 봤냐? 다양한 사랑을 하면서 두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 매력도 물론 너무나 좋았지만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것은 첫 번째 오프닝 씬에 느꼈던 제이가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고 흥수가 이제 양복을 입고 제이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둘은 결국은 결혼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어떤 생각에 의해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결혼이란 관계로 우리를 안정화시키자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이성적인 사랑과는 별도로 결혼을 결심한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게 되는데 제2의 결혼 상대는 흥수가 아니었어요. 이게 약간 스포가 되네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 사랑을 이룬다라는 공식이 이 영화에서는 깨진 거고 그것을 이제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깨트려서 좀 재밌는 측면이 있었죠. 우정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되네. 근데 그 우정이 마치 사랑처럼도 보이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촬영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는 이제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성애 대표적인 영화랄까? 티모시 살라메를 스타로 등극시키면서 또 그 영화도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영화가 등장하죠. 어쨌든 그 영화 정말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이 영화 참 잘 만들었어, 아름다워, 막 그렇게만 보기에는 저한테는 이제 종교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성애적인 사랑을 할 때도 그 사랑이 지나치게 쾌락에만 몰두해 있고 하나님과 먼 그런 관계라면 죄인가 될 수밖에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성애 역시도 사실은 동성애 자체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죄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비슷한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의 사랑을 선택하는 그 사랑과 동성이 동성을 선택하는 그 사랑,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정욕만을 추구하고 그것은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이든 동성 간의 사랑이든 죄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모임에서 좀 신앙심이 좀 오래되고 깊은 분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이제 언니고 이제 좀 교회 안에서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 대화를 하는데 걔가 아차 싶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단지 이성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으로 좋은 감정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또 전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해서 정욕에 빠지고 또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사랑이라는 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 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성적인 부분을 이제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또 그 결과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뒤따르는 그러한 사랑과 단지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 쾌락에 휩싸여서 저지르는 본능과 욕망과 욕정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행위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게 남자와 여자에서 가능한 거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맞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창조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우리의 몸에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마치 이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이제 파괴되고 그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파괴된 상태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걱정하고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 물론 이 생각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을 의견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 동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죄로 만드는 행위에 이제 들어서지 않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과 우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크게 보면 사랑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구나. 그거는 근데 이성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람과 생명을 이제 창조하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구나. 단지 그 순간에 어떤 욕정이나 본능, 쾌락에 치우친다면 그게 죄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보수적이다. 되게 고루하다, 고지식하다,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것의 가치를 많이 상실한 채 무분별하게 즐기기만 권유하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는 여러 가지 영화들이나 아니면은 뭐 문화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덩불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고, 수많은 어떤 자유분방한 영화들, 본능대로 행하는 그 인간들의 무의식적인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즐기면서 봤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비판 없이 멋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두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중에 특별히 누군가를 택해서 그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 만나서 연애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의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이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행위인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욕망과 본능, 그러한 어떤 성적인 관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짝을 만나는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성애는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울리는 관계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하지만 동성이 동성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 인류를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티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너무 그 친구 사랑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나는 양성애자 아닐까?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친구한테 했더니 굉장히 겁을 먹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너무 사랑하지만 그 친구와 하나가 되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관계가 부자연스럽고 창조 질서와 어긋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맞고 틀리고가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성 간의 사랑을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도 최근에 있었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서를 떠나서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의 질서는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뭐 동성애를 하건 무슨 행위를 하건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죠. 동성애 영화인데 이 영화를 소개하는 거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좀 완벽히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왜 동성애가 죄인지 알 것 같아서,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사랑하는 우리도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렇게 저의 어떤 종교관과 또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약간 영화 소개 같지는 않죠? 네. 이 영화는 섬세한 감각으로 현대 여러 가지 청춘들의 사랑하는 단상들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그 한국이 싫어서라는 청춘 영화를 하나 봤었거든요.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요즘 이 한국 사회 분위기 생각하면 이 두 영화에서 겪는 20대 청춘들의 그 치열한 삶이 정말 쉽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랄까 이런 죄의 그 음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젊음의 위태로운 상황들이 이런 청춘 영화들에서 참 잘 보여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